고대 이집트를 움직였던 최고의 미인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과연 지금도 미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미인의 기준도 남다르게 변해왔다. 사회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미인의 기준. 21세기 미인상을 찾아본다. 안녕하세요, 장수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키가 크고 볼륨 있는 몸매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럽더라도 개성 있는 사람을 선호하십니까?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미의 기준도 알아보고요. 또 세계 속의 미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재림성형외과의 양두병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인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인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 거예요. 네. 네. 근데 박사님은 어떤 여성을 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저도 이제 업이라, 이제 예전에는 보면 길거리다가 사람들 얼굴 보는 게 그냥 관상과 비슷하게 됐는데, 또 외국에 갔을 때도 보면 이제 이 나라 사람들 어떻게 달라졌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공통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식당을 가도 어디 아프리카를 가든지 유럽을 가도 그 지역에서 음식 잘하는 데가 먹으면 항상 맛있거든요. 그렇죠. 음식은 달라도 맛있어요. 그런데 미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유럽을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예. 누가 봐도 예쁘다고 싶은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예. 무슨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죠? 얼굴이 작고 몸매가 날씬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피하시네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누가 봐도 아름답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미인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미인에 네. 관해 재밌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제가 그 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한 잡지에서 시대의 불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이라는 조사거든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인선 씨 누구일까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예전에 이집트 때 이야기니까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 리서치를 하더라도 실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일단은 안 되고.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적어도 잡지나 영화나 어디 또 TV나 어디 실물을 화면으로 간접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박사님 누구? 꼽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얼핏 생각을 다 미인인 것 같아요. 사모님. 좋아하는 여배우. 그것도 그렇고요.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조사 결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 출신 배우로요. 1950년 낙원의 웃음 단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1953년 모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스타덤에 오른 배우인데요. 사브리나, 샤레이드, 스파니에서 아침을, 어두워질 때까지 등에 출연을 하면서 모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었는데요. 이 말년에는 세계 평화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마음속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2위는 누구냐? 바로 모나코 왕비가 된 추억의 스타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신디 크로포드를 제외하고 모두 왕년의 스타들이 차지한 것이 참 눈길이 끄는데요. 유일한 흑인으로 이 할리베리가 9위에 올랐고요. 신세대의 스타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오드리 헵번 지금 봐도 예쁘잖아요. 맞아요. 결과가 마음에 드십니까, 원장님? 예,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게 고전적인 거죠, 그죠? 근데 팝송이 아니고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 흑인도 보면 그죠? 얼굴이 전통적인 흑인상은 아니거든요. 코가 높고 둥실을 한 게 이제 좀 백인 피가 섞였겠죠, 그죠? 누가 봐도 예쁘고 젊고 게다가 또 여기 오드리 헵번 같이 그죠? 네. 말년에까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으니까 그건 좀 금상첨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옛날에 못생긴 사람들이 마음도 나쁘다 하면 그것이 좀 추하잖아요. 근데 예쁘고 그냥 마음씨도 곱고 게다가 또 일도 잘하면 더 좋겠죠. 일도 잘하면. 욕심이 참 많으시죠. 근데 이게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하면 미인의 상징이잖아요. 분명히 미를 상징한 여성은 시대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별로 미인의 기준이 변했죠.
그렇죠. 이 미인하면 아무래도 떠오르는 이름, 뭐 누군가가 있을 텐데요. 뭐 그때 그 과거의 그분을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주름살도 생기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서는 그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정말 대단한 스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미의 기준을 삼았던 그 스타를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의 풍요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이 전형적인 팔등신 민으로 유명하죠. 자, 지금 이 사진은요,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한 미의 대명사죠. 이 당나라 대표 미인 양귀비입니다. 이 당나라의 황제가 꽃을 부끄럽게 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이 절세의 가인이라고 칭송했다고 하네요. 이 중국을 움직인 또 다른 그녀 서시입니다. 이 그녀의 미모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었다고 해서 이 치모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미인도인데요. 하얀 얼굴은 좀 긴 듯하고요. 약간 둥근 턱이 과거 일본의 미인상이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미인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동그랗고 자그마한 얼굴, 둥근 아래턱, 다소곳이 이 코승 콧날과 좁은 긴 코, 이 약간 통통한 뺨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다르네요. 예전에도 클레오파트라 얼굴과 양귀비 얼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나라마다 달랐다니까요. 시대별로도 미인의 그 인정받는 그게 다르죠. 네, 제가요, 이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원시 시대에는요, 다산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절구통인 그런 몸매 있잖아요. 풍만하고 엉덩이 좀 크고 좀 가슴 빵빵한 그런 몸매가 아무래도 좀 미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 건강한 인체미가 아무래도 아름다운 그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이 화려한 유형의 이 야한 화장을 한 뭔가 좀 화려한 여성이 미인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이때는 이 성 욕구가 억제됐던 그 암흑기였는데요. 이 성녀처럼 이 청순하고 다소곳한 그런 여자가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는 뭔가 좀 성숙미가 풍기는 그런 여성이, 저도 좀 성숙미가 풍기는 여성인데요. 그런 여성이 인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좀 전쟁으로 인구가 좀 급격하게 감소한 2차 대전 이후에는요, 이 다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큰 가슴, 풍만한 몸매가 또 인기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죠. 21세기 역시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마른 몸매를 많이 추구를 하시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신감 있고 그리고 좀 개성 있는 여성들이 미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좀 풍만할 때가 미인이었다. 이 얘기 듣고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대별로도 다르고요. 또 동양과 서양의 미의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뭐 다르기도 하지만은 겉모쪽으로 한 겹불, 두 겹불만 벗겨보면은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젊고 얼굴이 작고 일률적인 게 있죠. 그죠? 체격에 비해서 보통 8등신은 안 되더라도 왜냐면 5등신을 가지고 미인이라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 얼굴이 크고 납작하고 작은데 그런 게 없다고요. 또 체중, 마른 체중이든지 살이 어쨌든 이 굴곡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더 이제 통통하냐 안 통통하냐지. 절구통 같이 뚱뚱한 사람을 미인이라 한 경우는 극히 없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서소마오라든지 극히 뭐 어떤 굶주리에 대한 그죠? 어떤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외에는 원시 사회 외에는 어쨌든 굴곡은 있어야 되고 비너스 상이어야 되고요. 그것도 좀 어쨌든 풍기는 품위지가 뭐 맑고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죠? 피부가 뭐 거칠어서 이 미인이라는 사람이 또 없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그 미인의 기준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독특한 그 미의 기준을 가진 그 민족을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예, 미얀마의 한 부족에서는요, 많이들 아시죠? 이 목에 링을 많이 걸면 걸수록, 목이 길면 길수록 미인이다라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부족에서는요, 이 여성의 몸에 문신을 하는데요, 일부러 상처를 냅니다. 마구잡이로 상처를 낸 다음에 일부러 치료도 하지 않고 이게 아물 때까지 그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인이다. 좀 잔인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또 섬나라, 서태평양의 섬나라에서는요, 가장 뚱뚱한 사람, 뭔가 좀 해일이 일기 때문에 2년 정도를 굶어야 하는 때가 있대요. 그럴 때마다 뭔가 좀 부족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뭔가 풍만한 그런 여성이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 나라는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껏 넣어도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조금 예. 미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예. 봐도 되겠네요.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비축해놔라는 건데, 미의보다도 생존이 먼저니까. 뭐 하긴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금 배가 나오는 게 부의 상징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한국 미인의 기준은 어떤지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 한국인의 특징이 분명히 있지요. 예. 박사님, 한국인의 특징하면 뭘 가장 먼저 들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인은,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죠. 그죠? 뭐 고전 미인들을 보면은 그때 몸매는 일단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저 한복으로 가지고 얼굴만 하니까는 뭐 눈썹이 뭐 달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어야 된다. 눈이 뭐 초롱초롱 해야 된다. 곱고 배국 같은 피부, 그죠? 오똑한 콧날, 작은 입술, 그죠? 얼굴은 좀 작아야 그렇죠. 된다. 반듯한 이마, 이런 걸 고전 미인도에서 그려놨었죠. 그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우선 체형에 대해서, 그죠?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하고도 이제 밸런스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노출시키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또 서양 사람하고 비교도 제일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고 희고, 일단 흰 피부에서도 일단 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진짜 원초적으로 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희닥해도 이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또 그 대신에 얼굴이 작고 깁니다. 그러니까는 광대뼈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사람이 생동감이 있다고요. 턱뼈도 좀 있고.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문제되는 거는 이래 프로필, 그죠? 옆에 측면 문제지. 이쪽은 작고 기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얼굴 넓으면 일단은 힘들어요. 예. 왜냐면 이 폭이 이래 벌어지고 게다가 넓은 데다가 또 이래 뿔뚝뿔뚝 하면은 더 이거 무게가 많거든요. 그리고 넓으면은 눈도 상대적으로 이게 내 크지 않고는 이게 배분이 안 맞는다고요. 얼굴이 좁고 눈이 커야지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넓고 눈이 짧고 코가 낮으면은 없다고요. 그죠? 상상이 되는데요. 예. 근데 좀 전에 뭐 한국 미인도 사진 보니까 예. 눈도 작고 얼굴도 둥글둥글해서. 예.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 정도도 웬만히 괜찮은 겁니다. 예전에 화장술도 발달 안 했고, 그러고 또 어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얼굴이 우선 작게 그리니까요. 눈, 코는 많이 크기는 잘 안 그리거든요. 예전 왜냐면 눈 크고 크고 조금 강하게 보이니까는 예전 고전 미인도서는 어쨌든 여자들은 안에서 감춰져 가야 됐잖아요. 드러나질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쨌든 좀 자기도 발표하고 개성주의고 이제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인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100년 전 한국인의 평균 얼굴과 지금 얼굴 한번 비교해서 보실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선 자료 화면이 왜냐면 예전 100년 전의 사진을 어디서 구해오면은 사진 자체가 흑백 사진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에도 약간 푸른기가 되니까 좀 괴기스럽게 나오고, 여름도 우선 좀 밝게 브라운 컬러로 되니까 우선 부드러워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참 음식이 귀하고, 우선 배불리 먹는다 하는 상황이 참 힘드니까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좀 춥고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저작권을 중심으로 턱뼈, 광대뼈가 어쨌든 강하게 나오게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뭐 맑고 깨끗한 건 힘든 노릇이고, 그죠? 예. 요즘 상당히 어쨌든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음식 자체가 부드러워진 건 분명하고, 또 양에 대해서 뭐 양이 모자라서 못 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좀 서구화됐다는 느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은 건데, 첫째, 체격이 많이 크잖아요. 네. 이북 요새 보면, 이북 사람하고 이러고 보면 평균 10cm 이상 크기가 차난다 그러거든요. 체격이 크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얼굴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 때보다는 얼굴도 커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 때보다도 얼굴보다는 체격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실제 이렇게 미인의 이런 미의 기준의 변화를 보면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연예인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화면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시대별로 쭉 보면요, 윤정희, 정윤희, 장미희, 유지인,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숙, 황신혜도 있고요. 그리고 김혜수 누구나 다 아시죠? 전지영, 이나영, 지금은 김태희가 정말 대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얼굴도 정말 보니까
진짜 알아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 정말 윤주영이 우리 어머님 세대. 네. 뭐, 아무래도 예전에는 네. 뭐 동글동글하고 좀 복스럽고 어느 정도 조금 덜 드러나는 듯하면서 나타내는 게 네. 이제 미인상의 기준이 됐고, 그죠? 그 다음 또 드라마 자체도 그때는 다소곳한 역이 인기였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탁탁 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그가 드러내고 안 됐죠. 쫙하고, 그죠? 네. 화장도 잘 먹어야 되고, 그죠? 딱 윤곽이 뚜렷해서 나와야 되니까는. 네. 지금 이제 2006년이에요. 지금 네. 저희가 미인의 그 연예인들을 쭉 봤는데, 지금 21세기가 원하는 그 미인은 기준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떤 뭐 기준이라기보다도 이제 토픽을 한번 찾아나 봤는데, 그죠? 예. 21세기 신미인학, 이제 2006년이니까 21세기 돼서 한 6년 됐는데, 그렇죠. 그죠? 네. 자꾸 외모 지상주의 하는 말이 자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 남자들도 그죠? 취업을 맞아요. 앞두고 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를 가지고 많이들 좀 성형수술도 예, 남자들이 또 많이 하잖아요. 많이라기보다도 상당히 늘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뭐 첫째 뭐 예전에는 나 코가 좀 났다 벌어졌다 휘었다 가끔 뭐 그건 또 억센 사나이라 그래서 좀 걔는데 그런 거 요새 참지를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어떤 뭐 눈이 좀 작아서 걱정이다, 뭐 눈썹이 찔린다 이런 걸 참지를 안 하더라고요. 머리가 조금만 벗겨져도 이거 요새 나이 많아 보이면 일단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심고 모발도 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차 어쨌든 자기가 다 가지는 외모가 상대적으로 자기 내면의 어떤 실력이나 아름다움보다도 좀 더 이게 좀 치중하는 게 좀 강해졌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시대가 하도 빠르고 급하게 지나가니까는 사람을 깊이 알 시간이 잘 없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첫 대면에서 어쨌든 대충은 반은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거 살아온 게 얼굴에서 먼저 풍겨줘야 되니까는. 그 외모 지상주의가 좋은 일인지 나쁜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게 많이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요새 또 예전에는 공중파다 신문에도 어떤 매스컴에서 제공하는 데 따라서 미인이 보통 따라갔다고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이다. 왜냐면 방송에 나온 것도 자기가 찾아가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누가 예쁘다 하면 사진 들고 오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예. 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때도 저희들은 그랬죠. 이거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데 너무 따라가지는 마라. 그런데 뭐 참견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와서 한 달에 한 명, 두 명요? 거의 사진 들고 오는 사람이 제 입장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성을 중시하는 예, 개성도 그렇고 또 어떤 이쪽 미용이나 성형 쪽의 정보도 많이 적고 자기가 갈 길을 완전히 어떤 면 지나치다 갈 정도로 몰라도 될 거를 많이 알고 온다고요. 많이 알고 와서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자기 표현이 뚜렷해요. 그런 거 있고. 그러고 예전에는 뭐 좀 보면은 좀 티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첫째는 내추럴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변화를 주는 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도 수술했고 안 하고를 좀 요새 좀 덜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수술 안 하려고 뭐 했다 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뭐 했는 걸 크게 뭐 그렇게 개의치 않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대중화되고 좀 보편화돼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자체가 당연히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렇다면 현재 젊은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인상이 날카로워서 제가 첫인상을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아닌데 얼굴이 그러니까 좀 차갑게 생겼다, 도도해 보인다 그래갖고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의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좀 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과 영향이 어느 정도 반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80% 정도. 키 크고 그냥 이목구비 뚜렷한 키가 크고요. 입어야지. 좀 키 크고 좀 날씬하고 그런 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 피부 좋고 키 크고 다
다들 키 크고 세력하고. 직접 예.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이쁘세요, 다들. 근데, 그러니까요. 각자 다 하나씩의 그 2개씩의 불만이 컴플렉스 있죠. 꼭 있더라고요. 네. 여자의 그러니까, 욕심은 예. 끝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 보니까 날카로워 보여요. 뭐 도도해 보여요. 이미지 때문에 고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기 외목하는 게, 그죠? 예전에 그때 정신과였어요, 그죠? 뭐, 팔 부러진 사람, 네 마음 먹고, 그죠? 팔 편제로 생각해라. 이거 팔 부러진 사람 마음 먹는다고 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 지가 코가 낮고 삐뚤어졌는데, 너 말이야, 코 큰 사람 같이 마음 먹으면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외적인 거를 갖다 주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지. 그 경우에는 자기가 생기가 그래 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안 보이도록 노력해. 그게 참 힘든지 않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뭐 5년, 10년 두고두고 같이 산다든지 친구로 지내면 그 내면적이 전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어른 별로 1년에 한 번 식사 같이 해도 친한 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봤을 때 대충 다 전달해 줘야 되는 게 그런 면도 있어서 그렇지 않나. 예. 그럼 예전에 비해서 이 성형수술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보다 제가 이제 왜냐면 성형외과에 몸담은 근데 제가 맨날 수련이 한 게 81년부터니까 한 25년 와. 되거든요. 전문의 따고 한 1, 2년 됐는데 보면 처음 할 때는 예전에 봤을 때 그때는 은퇴의 수술인데 기형아가 좀 많았대요. 그죠? 그 교통사고 그때는 또 대형 교통사고가 많아갖고는 뭐 트럭째 뒤집어지라든지 이래갖고 다쳐서 흉터, 뼈 부러지고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도 좀 상당히 주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기형도 요즘 보면 일단 저출산으로 가고, 그리고 또 초음파니 뭐 이렇게 다 사전 진단이 발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퇴는 이게 급속도로 이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 성형외과에서는 의료 봉사 차원에서도 베트남이나 저쪽 라오스 같은 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런 팀들이 많거든요. 그 점차 얼굴 기형 쪽은 점차 자연적으로 뭐 예방 차원에서 자꾸 안 생기게 됩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보기 힘들잖아요, 사실. 예, 그죠? 점차 줄고 그 이제 이제 암 환자가 좀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암 환자가 많아지는 거죠. 턱뼈 뭐 이래 얼굴 주위에 암이다, 피부암이다, 또 유방암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이거 되고 나면은 예전에는 유방암 같은 것도 저희 한 20년 전만 해도 유방암 수술하고 유방 만든다 하면은 왜 하나? 예, 왜 하나 우선 사는 게 먼저인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 반 이상이 일단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고 또 그것도 또 더 급해서 한때는 또 이제 떼내고 우선 자기가 이 암이 재발 안 하고 모든 게 예? 완쾌됐을 때 생각해봐라 하는데 그것도 급하게 떼내자마자 만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모든 풍조가 달라졌고 얼굴 부위에서도 저희들이 처음 할 때 눈, 코 이게 주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얼굴이 같으면 뼈도 턱뼈, 광대, 얼굴 폭을 줄이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얼굴 폭만 줄이면 눈, 코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작아도 좀 보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보면 이런 모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새 남성들이나 맞아요. 여성들이나 사회생활이 억세게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발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발이 빠지면 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예전에 나들으면은 좀 대접받았는데 요새 나들면 대접 안 해주니까 모발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예. 그리고 몸매 쪽도 봐도 지난번에 체형이나 이제 지방 흡입 같은 것도 그죠. 처음에 일루족 하던 그런 방법보다도 요새는 좀 약을 먹어갖고도 좀 줄이는 방법, 레이저를 쏴가 줄이는 방법, 이런 전체적인 토탈 케어가 해줄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는 좀 더 수요도 많아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요즘에 와서 유행하는 성형수술이 있다면요. 궁금해요. 유행하는 성형수술 가서 조금 전에 보면 이제 가슴 수술도 그런 풍조가 달라졌고, 그죠? 크기도 보면은 조금 예전 저희들 할 때보다도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보형물로 따라도 조금 큰 사이즈. 아마 체격도 커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넣는 거 보면 끔찍하게 큰 걸 넣거든요. 이따만한 걸 넣는데. 맞아요. 예, 저희들 때만 해도 보통 150, 200을 안 넣고 하는데 요새는 뭐 250, 300도 뭐 막 넣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리고 몸매도 빼는 것도 그죠. 좀 더 다이어트 겸해서 더 날씬하게. 하여튼 욕구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굴도 작아지면 더 작아지게 맞아요, 하고 뭐 맞아요.
게다가 같은 값이면 10년 젊게 보이자 하는 건 누구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10년 젊게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얼굴은 점점 작아졌으면 좋겠고, 몸매는 볼륨 있었으면 좋겠고, 나이는 젊었으면 좋겠고. 예. 아, 그게 결국은 보면 이게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모든 게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그런 그래요. 거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되면 예전에는 그거 알기가 힘들었는데 요새는 뭐 누구 하나로도 거의 뭐 3천만, 4천만이 동시에 알게 되니까는 기대치는 커지고 또 따라가긴 잘 안 따라가니까 저희들도 조금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 또 뭐 유행하는 성형수술로 여러분들 귀족수술, 뭐 동안 만들기, 몸짱 만들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성형수술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끝이 성형, 뭐 네. 이런 것들. 아니, 흑대 예. 성형 같은 경우에는 제 예. 주위 사람들이 회사 다니다가 점심시간에 성형외과 다녀와서 하고 오더라고요. 예.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예. 신기해요. 예, 근데 어떻게 이제, 뭐 근본적으로 고치다 보다도 약간 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죠. 왜냐, 보면은, 그게 보면은 한 20년, 한 1980년대 후반 90 초에 가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거 가더라고. 그때는 우리 이제 말을 받쳐서 퀵입니다, 퀵. 빠른 시간에. 예, 빠른 시간에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를 얻는 거죠. 그죠? 왜냐면 자기들 직장 다니고 뭐 이래야 되니까는 뭐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말 끼어가 하는데 어쨌든 급하게 빨리 그러니까 쌍꺼풀도 이제 그냥 메모법으로 간단히 한 부만 떠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그냥 어떤 뭐 주사제 같은 걸 놔서 그죠? 레스틸린이나 콜라겐 같은 걸 좀 놔서 일단 조금 높이만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니까 해는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또 부작용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것도 조금 있지만 약간 얻어지고, 뭐, 그냥 그렇고, 그리고 또 보톡스 같은 것도 나와서, 그죠? 우선 잔주름 같은 것도 없어지니까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유행하는 서양이 좀 바뀌긴 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족 수술이라든지 몸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귀족 수술 하는 거는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요. 그런데, 귀족 수술, 뭐, 애교 수술, 뭐, 근데, 애교 수술은 눈을 웃었을 때 이렇게 눈 아래 근육이 뭉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웃으면 다 뭉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애교 있어 보인다 하는 이유에 대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한 19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을 갖고 묻더라고요. 그건 다 웃어보라 하면 다 이렇게 뭉치고 애교 있게 보이거든. 지금 다 생긴다고. 그런데 보면은 더 있었으면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교 수술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시사 선택에서 계속 좀 연밑이 아주 척박한 사람입니다. 웃어도 안 뭉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근막을 옮겨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보강해주는 거죠. 그 귀족 수술하면 왜 귀족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좀 나더라도 어젓하게 여기 홈이 덜 패야 된다고 그러냐. 이쪽 가쪽에 여기가 이렇게 홈이 핀 거를 거기다가 입 속을 찍고 들어가서 실리콘을 가지고 여기 메어주는 겁니다. 재를 넣어주면 금방 올라오니까는요. 그건 대안으로는 또 이제 자기 지방 주사를 놔서 한 차례, 두 차례 놔주면 좀 완화되기도 해요. 그 몸짱 수술은요? 몸에 어떻게? 몸짱 수술은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가슴이나 체형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물론 체형을 살을 빼서 이제 날씬하게도 되기도 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허리를 좀 짤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허리에서 뺀 지방을 가지고 가슴에 넣는다든지 힙 업시키는데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지방 파는 게 주사 넣는 거는 조금 항상 좀 특히 가슴에 넣는 거는 좀 제고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왜냐면 이 지방을 넣는 아주 미세하게 작게 곱게 놓으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 혹시나 이게 조금 크게 들어가면은 남아있는 지방이 뭉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방암하고 이래 분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일단 그거는 의료에서 소송이 붙으면 조금 곤란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몸짱도, 그 몸짱 수술을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몸을 좀, 이제, 바디업 시키는 거죠. 근데 또 이 성형수술을 보면은 방학 때 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좀 어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터울들도 근데 한때는 왜냐면 저희들 좀 그것도 참 우리 우스갯소리인데 한때는 수능시험만 치면은 그걸로 다 간 해가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왜냐면 수능만 끝나면 길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이제 합격이 됐고 아니면 이게 한 달, 두 달 될 거면 과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성형 쪽으로 한때 와서 되게 붐을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수능 치고 본고사 뭐다 해도 경우에 따라 2월 말까지 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떤 경쟁자가 예. 야, 입시 학원하고도 경쟁한 적이 있죠. 저쪽에서 마켓 쉐어가 좋으니까 예. 비즈니스맨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예. 있습니다. 근데 어려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요즘 성형을 하죠. 예전에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성형수술을 할 때 뭐 쌍꺼풀을 한다, 눈이 찔린다 이럴 때는 예. 애들도 해줘요. 그죠? 예. 그 눈을 좀 못 뜨고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골격이라든지 모든 거는 성장이 끝난대. 그 여자들 같으면 한 18, 만 18세, 남자는 한 20세 기준으로 해서 그 미니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이는 좀 그 정도 돼야지. 그렇죠. 미용에 관한 자기 외모를 한 거지. 결과가 다 들어오고 나오는데 고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뭐 조기 퇴진이다 뭐다 해서 그죠? 연세들이 많으신데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이 20년, 30년 또 잘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던 분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은 건 어쨌든 눈 아래에 쳐져서 우선 보기가 힘드니까요. 네, 예. 뭐 그거 하고 하다 보니 또 괜찮으니까 이쪽도 이렇게 좀 땡기기도 예, 하고, 생기니까. 예, 보톡스도 맞기도 하고, 예. 뭐 이마도 이제 뭐 있는 왜냐면 이거 이마 나이 들어 넓어 보니까. 하고 예. 그죠? 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 주변에 남성분들도 요즘 성형수술하는 사람 봤죠? 제 주위에는요, 한 예.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예. 어디를 하는 거예요? 주로 남자분들은 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얼굴 왜냐면 중앙에. 보면은 첫째 보면 보면은 예전에 좀 드물었는데 요즘 남자들도 왠지 네. 하고 뭐 자기가 뭐 이제 외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많이 만나는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개에 한번 나보겠다. 요새 뭐 민선 자칙하고 작든 크든 많잖아요. 네. 우선 이미지 홍보가 좋아야 되니까는. 그런데 뭐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코끝에 남자들이 코가 다친다든지 휜다든지 좀 났다든지 이러면 이미지가 영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거 같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몰래 다쳐갖고 흉터가 있다든지, 그죠? 흉터를 좀 캄프라치 하는 방법.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 벗겨지는 거 이런 거 하고. 당 경우에 따라 광대뼈, 턱뼈가 큰 사람들이 이거는 뭐 어쨌든 순하게는 안 보이거든요. 정도가 심하면 와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는 군인 중이었는데 책이 크고 너무 진짜 억세게 생겼어요. 수술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군인이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 그렇죠. 강해 보여갖고는 있을 텐데.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기에는 요새 젊은 아들 안 그렇다고. 맞아요. 예, 홍미남이 왜냐면 대세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야기하더라도 너무 애들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좀 순하게 이렇게 좀 부르부럽게 가야 되지. 자기가 한마디로 해도 애들 너무 겁을 먹으니까 이게 곤란하다고.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성형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바뀌리라고 봅니다. 여다면은 좀 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리 고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기준을 그죠. 꼭 해야 될 이게 되나 안 되나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칼을 대야 되는 걸로 봐야 된다. 자기가 뭐 예쁜데 조금 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 박사님, 꼭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세요? 기억이 남다보다 뭐 카드시 조금 전에도 그죠 군인인데 하는 분들. 예. 그리고 또 뭐 어디 교편을 잡고 있는데도 그죠. 예전에 선생님이 뭐탈 몸을 되는데 수술하는 거 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도 보죠. 우선 앞에 서니까 애들 가르치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지 않나요? 처음에는 보통 성형수술을 하는 게 보통 연예계라든지 아니면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걸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보편으로 내려와서 요새는 순서가 어쨌든 남들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되도록이면 일단 외모에 대해서 다 이렇게 디디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요걸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죠? 좋은 쪽에 있으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성형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도 어떤 외모도 그렇지만 외모가 조금 심하면 좀 기능도 좀 이제 같이 문제가 되는 수가 많거든요. 아까 같은 눈이 너무 처진다든지, 눈 아래가 너무 처져서 이러되면, 그죠? 그리고 또 피부가 너무 처지면, 누가 보기도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좀 그렇지만, 나머지 보통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자기 마음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는 자기 마음으로 좀
생각해보는 게 안 나왔고요. 처음부터 자신감이 문제거든요. 자신감. 예, 자신감. 왜냐면 아무리 제대로 돼도 자기가 자신감이 좀 회복이 안 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보통 보면은, 왜냐면 분명히 해야 될 사람을 골랐어, 그죠? 객관적으로 봐서 한 90점만 되면은, 이거는 뭐 거의 다 뭐 90%, 95% 만족을 하겠죠. 근데 뭐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는, 뭐 1%, 2%, 넓게 잡으면 5%까지 약간은 미정을 하는 게 있다고. 저희들이 갖는 직업이 항상 보면은, 조금 전에 기형이다, 뭐 이런 거는 일단 5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술에 한 70점만 만들면은, 뭐 일단, 만족하죠. 일단 뭐 만족하다가 또 해놓은 거 그치 그러는데, 실제로 문제는 한 70점짜리를 뭐 90점 만들어줬다. 나머지 10점 갖고, 이건 내가 더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다. 근데 보통 보면은 한 90점 만들면은, 예. 뭐, 소임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막상, 일본 사람들 갖고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직인기질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쇼군인 가다키 가더라고요. 어떤 크라프트맨십이 아니고, 크라프트맨십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뭐, 술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되잖아요. 네. 그 직인하는 거는 내가 의사를 한다, 선생님을 한다, 뭐 하다 못해 길거리 청소하더라도 자기 소임을 다 하는, 쇼군인 가다기 하는 걸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용수술을 했는 이상, 왜냐면 환자의 만족도가 뭐 자기는 한 90점은 빠져는 나가지만, 나머지 그거 더 하고 안 하고는 서전 외과의사가 임하는 자세의 문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세계 속의 미인 그리고 성형에 관한 얘기를 박사님께 쭉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인선 씨가 준비하는 예뻐지는 TV 속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머리를 묶으면 얼굴이 작아 보일까? 아니면 좀 가려보는 건 어떨까? 그 비결은 바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헤어스타일. 안녕하세요, 김인선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얼굴 작아 보이는 거 절대 아니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작아 보일 수 있게 연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바로 이 헤어스타일에서 찾아볼까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선생님 개성 있으시다. 너무 멋져요, 헤어스타일이. 역시 헤어스타일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요즘 그 얼굴을 좀 동안이 유행, 좀 작은 얼굴이 유행인데 그 작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이렇게 좀 촌스럽게 가리고 다니는 참 많잖아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면은 창피하게 또 다시 이렇게 가려야 되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정말 그 얼굴이 작아지는 헤어스타일 그 변화 그게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죠. 이렇게 무턱대고 얼굴이 크시다고 가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은 얼굴이랑 이렇게 머리랑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커 보일 수도 있으시고요. 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은 자기 얼굴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해서요. 단점은 커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얼굴을 좀 더 작아 보이게 하고 개성 있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런 긴 웨이브 머리 같으신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칫 실수하는 게 중간 부분에 웨이브가 굵게 들어가는, 가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얼굴이 더 이렇게 퍼져 보이고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일 경우 생머리가 오히려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요. 그래도 굳이 웨이브를 하고 싶으시다면 끝쪽으로 굵게 웨이브를 넣어주시는 게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발머리나 이런 머리들 같은 경우는 요즘 뻗치는 머리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포인트식으로. 그럴 때는 윗부분이 아니고 턱 아랫선 쪽으로 포인트만 살짝만 주시는 게 얼굴에 작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앞머리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앞머리는 요 머리 두상을 해서 삼각 섹션을 딱 그려요. 요 정도만 이렇게 볼륨을 낮추시고 뒷머리를 살짝 이렇게 띄워주시는 게 얼굴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이고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크시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다 붙이시나요? 이런 경우 말고 앞 요 헬스라인 요 삼각 모양을 딱 해서 요 라인만 붙여주시고 뒤에는 살짝 볼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얼굴이 작아 보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그 헤어스타일링 연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 그리고 무조건 가린다고 해서 얼굴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아셨을 텐데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얼굴 작아지는 비법, 그 헤어스타일링, 여러분들도 예뻐지는 방법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만 조금 바뀌어도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 미의 기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쭉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자신감 있는 얼굴, 그리고 개성 있는 얼굴이 미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각 부위별로 성형수술은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두정 박사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터 김민선 씨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